안녕하세요. 과거와 현재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우리가 오스만 제국과 서아시아 국가들을 할 건데요. 굉장히 오랜만에 해보죠, 그죠? 혹시 이제 우리가 학습을 하면서 궁금한 게 있으면 쌤이 이제 오픈 챗 있지 않습니까? 카카오톡에 오픈톡이라든가 아니면 쌤이 이제 곧 공유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사이트에 가면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저한테 보내는 이제 설문지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학습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료들이 제가 수업 때 하지 못했던 영상들이라든가 그런 걸 제가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학생 여러분들이 보시고 아 요게 좀 필요한 것 같다. 아니면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하다. 그러면 우리가 또 교무실에서 만나서 묻지 못하는 질문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온라인에서 기탄 없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우리가 수업을 하고, 이제 우리가 본 수업으로 가보겠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나라죠. 서아시아 국가. 어, 우리 서아시아 배울 때 가장 중심적인 종교 기억나는 게 있나요? 이슬람교죠, 그죠? 그러면 이슬람교의 이제 대표가 되는 사람을 혹시 누구라고 배웠습니까? 칼리프라고 들어본 적이 있죠. 굉장히 오랜만에 들어보는 말이죠. 칼리프는 이제 종교적인 지도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요거 일단 알아두시고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제목에 보다시피 여러 왕조가 이슬람을 이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왕조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그 여러 왕조 중에서 우리는 이제 두 개를 배울 거예요. 나머지 부분은 이제 요런 나라가 있구나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우리한테 좀 익숙한 나라는 두 개입니다. 첫 번째, 셀주크 트리크. 어우, 우리 유럽 할 때 배웠죠. 바로 십자군 전쟁을 했다라고 하는 거를 여기서 밑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군 전쟁을 했고 그 다음에 13세기쯤에는 몽골군의 침략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좋고 그러면 이 셀주크 투르크가 뭘 했는데 라고 하는 부분 알아야 되겠죠. 얘들이 있었을 때는 이쪽 지역, 지도에 보면 이쪽 지역에는 아바스 왕조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오, 오랜만에 보죠? 이 아바스 왕조라고 하는 이제 왕조는요, 이슬람을 이끌던 왕조인데, 이 왕조에서 중심이 되는 사람은 바로 아까 얘기했다시피 칼리프였습니다. 그런데 칼리프 말고 여기에서는 정치적 지배자라고 하는 술탄의 칭호를 얻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슬람 세계가 분열된 거예요. 보면 술탄은 정치적 지배자, 그다음에 칼리프는 종교적 지도자 이렇게 분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세리조크 드리크가 등장했던 의미는 바로 술탄의 칭호가 분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십자군 전쟁과 연계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발전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이 전개 과정입니다. 다음 오른쪽에 와서 이제 몽골의 침략이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몽골이 여기에 나라를 세웠다는 뜻이죠. 바로 이 나라가 뭐냐? 일한국. 어우, 몽골한테 잠시 언급했었죠, 그죠? 그래서 이 징기스칸의 손자였던 훌라구가 이제 설립한 일한국은요, 이슬람교로 개종을 했었습니다. 개종한 후에는 이슬람과 페르시아 문화를 융합했다. 오, 여기 키워드가 융합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제가 수업을 했었죠. 그래서 이란국은 이제 쭉 가다가 내부 분열, 그러니까 몽골 제국 자체가 원래 좀 이제 오래가지 못해요. 이유가 바로 이제 자손들의 분열 때문인데 원나라 또한 그랬던 걸로 가다가 이제 구빌라이 칸이 나름대로 잘 정리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원나라 말기에는 또 칸들의 세력 다툼이 발생을 했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원나라 할 때 수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란국 다음에는 티무르 왕조고요. 다음에 티무르 왕조 다음에는 이제 그 다음 뭐 사파비 왕조라든가 카자라 왕조라든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 이제 우리 나중에 혹시 이제 수업을 할 수 있다면 제가 내년에 아마 수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 티무르 왕조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이란국이 아니었고요. 차가타 양국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마르칸트라고 하는 도시를 알아두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우즈베키스탄이라는 이제 나라의 이제 중심 도시인데요. 이런 사마르칸트는 이제 어쨌든 융합입니다. 융합. 요 융합은 이제 하나가 더 추가가 됐네요. 이슬람, 페르시아, 튀르크 문화까지. 그래서 요 이제 길은 아무래도 비단길이니까 이 비단길의 위치에서 중개무역이다 라고 하는 거 알아보시면 좋겠고, 밑에 보면 알겠지만 푸른 도메 도시로도 불리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는 바로 요 나라입니다. 오스만 투르크. 자, 오스만 투르크는 어떤 나라인지 우리가 학습을 해 보겠습니다. 오스만 제국 같은 경우는요, 비잔티움 제국을 정복했다는 걸로 우리가 예전에 동로마 제국 할 때 배운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비잔tium 제국도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의 제국이었죠. 네, 오스만 투르크 또한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세 대륙의 지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도 이름은요, 이스탄불이었습니다. 현재 터키의 이제 주요 도시 중에 하나죠. 어, 당연하게 이제 오스만 투르크의 왕은 이제 술탄이라 불렀습니다. 정치적 지배자잖아요. 근데 이슬람 사회의 칼리프까지도 받게 되었거든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술탄 칼리프제. 아주 중요한 거네요. 술탄 칼리프제. 그러니까 이슬람 사회의 칼리프까지도 받았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을 이제 정통적으로 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음, 그리고 이제 이 오스만 제국은 슐레만 있을 때 전성기였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좀 잘 나갔는데요. 잘 나가다가 이제 17세기 이후에는 좀 약해지는 상황이 있다. 특히 이제 오스만과 대립을 했던 나라들이 서양 세력인데 누가 있냐? 바로 영국, 러시아, 독일 등등등이 있습니다. 프랑스는 여기 좀 신경을 좀 덜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국, 러시아, 독일 등등이 이제 침략을 하게 되면서 오스만 투르크가 좀 약해진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하나 더 붙일까요? 오스트리아까지. 그러면 이런 오스만 투르크라고 하는 나라가 대체 뭘 했는데 라고 하는 걸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굵은 글씨에 보니까 관용 정책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게 뭔데? 관용 정책이라는 게 뭔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학습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관용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이 지역의 핵심 키워드 통합에서 나와요. 통합에서. 그럼 통합이라고 하는 키워드는 결국 뭐냐? 다양한 민족들을 또는 다양한 사람들을 통합한다고 보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통합을 하는가? 결국 세금이에요. 그래서 일정한 세금만 내면 여러 민족이 자치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금만 내면 이제 나름대로 너희들을 인정해 준다. 그리고 이제 너네들을 우리의 관리로도 임명해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능력에 따라 이제 인재를 뽑아서 등용한다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한 경제 부분에서는 당연하게도 이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을 이어주는 3대륙이니까 교통의 유지, 그리고 무역 독점, 경제적 번영 이런 부분 중요하고요. 이런 부분은 이제 그랜드 바자르라고 하는 이제 시장, 요즘 말하면 백화점 같은 건데요. 이런 바자르에 모여서 많이 거래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수업 시간에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밑에 탐구활동 잠시 보겠습니다. 탐구활동 보면 이제 예니체리 그리고 밀레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해서 한번 언급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니체리 같은 경우는 술탄의 친위 부대, 보디가드 같은 건데 주로 이제 크리스트교 출신의 소년이었다. 두 가지가 되겠죠. 크리스트교 출신 그리고 소년. 이제 그러면 개종을 하게 하고 엄격한 군사 훈련이 되겠죠. 그래서 이에니첼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특권 이제 군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군사 엘리트. 자, 그리고 밀레트는 이제 다양한 민족의 자치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금만 내면 이제 공동체 생활을 보장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16세기쯤 되면 가톨릭의 박해가 좀 심하긴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종교개혁도 일어나는데 이런 가톨릭의 박해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교 사회에서 이쪽 이제 오스만 투르크 쪽으로 넘어오는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밀레테를 구성하면서 여기에서 많이 살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유대교 회당이 유명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오스만 튀르크는 관용 정책의 일환으로 술탄의 친위대를 구성하는데 다른 종교, 특히 크리스트교 소년들을 개종시켜 술탄의 친위대로 활동하게끔 하는 제도인 예니체리제를 운영하게 되었다. 종교와 결합되어 갈등도 다소 빛이나 이후에는 관용 정책의 모습도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결국 이제 우리가 경제에서도 봤지만 이 오스만 투르크의 핵심 키워드가 융합이라면서요. 그래서 다양한 문화도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이게 보면 알겠지만 이슬람 문화, 투르크 문화, 비잔티움 문화, 페르시아 문화 융합. 이 문화가 오스만 투르크 문화이다 라고 하는 거. 그리고 예전에 우리가 이제 11반은 좀 알 텐데 수업을 했지만 성소피아 성당이라고 했던 게 이슬람 문화가 끼어 있다고 예전에 수업을 했었죠. 뭐 11번만 한 건 아니네요. 다 했네요. 그죠? 그래서 성소피아 성당에 이제 네 개의 첨탑을 세웠습니다. 이 첨탑이라고 하는 게 이슬람 문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제 이슬람 문화 사원이 됐고 이 성소피아 성당을 여러분 제가 어떻게 불렀나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아야 소피아라고 불렀죠. 음. 그래서 아야 소피아가 이제 이슬람 문화, 이슬람의 용어다라고 보시고요. 그다음에 성소피아 성당 맞은편에는 밑에 그림처럼 술탄 아흐메드 사원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스탄불에는 비잔티움 문화를 상징하는 성 소피아 성당과 오스만, 튀르크 문화를 상징하는 술탄 아흐메드 모스크가 있다. 일면 블루 모스크라고 불리는 이 성당은 이슬람 세력의 우위를 드러내고 중심이 되어 다른 시설들을 거느리고 있기도 하다. 그리고 우리가 좀 유명한 거는 커피예요. 커피라고 하는 문화가 이제 전해졌는데 이거를 이제 카페 또는 이제 그 뭐라 부르죠 이거를 약간 어떤 커피 등이 많이 유행을 해요. 그래서 이런 또 수업 시간에 제가 자세하게 할 건데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 거를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스만 투르크의 문화까지도 했고요. 그래서 이런 정치 그리고 사회 문화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셀주크 투르크와 이제 이란국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런 서아시아 국가들의 발전 과정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바쁘게 했지만 서아시아라고 하는 지역 이슬람교 공동체에서 이제 오스만 투르크까지의 역사를 한번 쭉 정리해 두시면 여러분들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생 많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 함께하는 역사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